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서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학창시절 인구 10만 정도의 소도시 경기 송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근처 지역과 통합되어 지금은 평택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좀 더 근사한 극장이나 도시 구경을 위해 인근 도시인 수원이나 천안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송탄에서 살기 어려운 점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어린 시절 지병이 있으셨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자주 오시거나 혹은 오랫동안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서울에 올라올 기회가 많았습니다. 송탄에서 주로 버스를 타고 양재역 남북터미널로 오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보면은 무지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훗날 서울로 학원을 다니던 형과도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항상 찔듯이 걸어 다닌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과연 도시 생활은 바쁜 것일까요? 그 이후 약 30년이 지났는데요. 스케일이란 책을 보고 이러한 궁금증을 연구했던 학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인구와 사람들의 걷는 속도는 이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많을수록 사람들의 걷는 속도는 빨라진다는 것이죠. 서울 사람들이 바쁘게 보인 어린 시절의 어떤 관찰은 어느 정도 적중했던 것입니다. 현재 저는 40대 중후반인데요. 어린 시절 바쁘게 보이던 도시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고 직장도 이제 서울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바빠 보인다는 것은 경쟁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대중교통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도로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의 삶은 어쩌면 시골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만 생각하면 도시의 삶이 아주 끔찍히 피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명동이라도 나가게 되면 너무나 많은 인파로 사실 거리를 걷기 힘들기도 하죠. 물론 코로나가 찬 거란 2020년, 21년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아주 높은 인구 밀도는 병균의 확산에도 굉장히 취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삶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장, 공연장,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도 많아서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규모 병원 시설도 있어서 쉽게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될까? 자, 1980년대 서울의 인구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형 구조와 좀 유사합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아래쪽은 0에서 4세, 5세, 10세, 10에서 15세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보시는 쪽에서 녹색이 남성, 핑크색이 여성을 나타내는 인구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1980년대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고요. 자, 다음 보시는 게 2000년대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형 구조입니다. 자, 1980년대 좀 더 아래층, 그러니까 유소년층, 청년층이 많았다고 가면은 점점 청장년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2000년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그 유소년층이 그래도 인구가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실까요? 2015년에 서울 인구 피라미드, 인구 구조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는 온데간데였고 항아리 구조가 돼 있죠. 즉 청장년층이 좀 더 늘어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인구의 평균 연령이 43세인 걸 생각하면은 뭐 점점 이런 항아리 구조가 되는 것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우 다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후 유년 인구, 즉 0에서 14세 그래프에서는 이 오렌지색입니다. 그리고 워킹 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65세 미만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빨간색입니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볼 수 있죠. 동네에서 휠체어를 끄는 60대, 70대 어르신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8, 90대 그분들의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 모습이 있죠.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합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인구의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제활동은 사람들을 바로 이동하게 하지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000만에서 시작됐던 서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2년 현재 약 970만 정도 되죠. 반대로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측하건대 2033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유동인구를 흡수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도 2033년 이후에는 감소를 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는 산업화와 함께 사람들이 만나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교통의 발달로 도시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공공기업이 지역으로 이전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말 혹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병원이 있는 서울로 교통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서울이 혹은 수도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어떤 식으로 진화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